명대 의가들에 대해서 각각 조별로 이렇게 몇몇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뭐 요즘에 새로 뭐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죠. 오래 안 되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아직까지는 내가 썼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초등학생 수준 정도로 책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연하면서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든가 뭘 한다 할 때도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좀 일반인들에게 쓸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들은 많이 빼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줘서 아,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각 조별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조 이중대인 생애와 의학사상 요 위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주시죠. 1조 어디 있어요? 1조 손 들어보세요. 1조. 자, 링크 걸었어요. 여기다 링크 좀 올려주세요. 못 만들었어요? 예, 스토리 링크를 여기다 걸어주시고요. 2조 있어요. 링크 올렸어요? 자, 3조 링크 올렸어요? 올려줬어요? 4조 올렸어요? 5조 올렸어요? 자, 일단 돼 있는 조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조. 자, 균형을 찾는 의원 장계빈이라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균형을 찾는 의원, 장고은요. 옛날 옛적 호기심 많고 총명한 소년 개빈이 살았어요. 개빈은 숲속에 다니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생명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사람들이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늘 궁금해했어요. 개빈은 자라면서 수많은 옛 의학 서적들을 탐독했어요.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때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빈은 깊은 산속에서 현명한 이선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선 스승님은 온화한 미소로 개빈을 맞이하며 몸과 마음의 조화에 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이선 스승님은 개빈에게 세상 만물이 물과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몸 또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차가움과 따뜻함,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 하죠. 개빈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 사람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몸의 기운을 구하고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민지라는 아이가 오랫동안 앓아누워 기운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개빈은 민지를 찾아가 아이의 손목에서 맥을 짚고 혀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지의 맥은 가늘고 얇겠으며 혀는 창백했지요. 개빈은 민지의 몸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일어나며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기를 구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다른 약을 처방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고 찬바람을 피하며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고 부드럽게 읽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다시 활짝 웃으며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개빈의 지혜로운 치료 덕분에 민지의 몸은 다시 따뜻한 기운을 되찾고 건강해졌답니다. 민지는 개빈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개빈은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는 제자 준호에게 인체의 경락들을 보여주며 이 경락들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누르는 강줄기 같단다. 이 흐름이 막히면 병이 오고 순조로우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하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신의 손으로 경혈을 찾아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장개빈 의원은 평생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며 몸의 균형과 근력을 튼튼히 하는 의학사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답니다. 자, 많이 안 했던 사람들 거 한번 볼게요. 빨리 안 되니까 그냥 해야 되겠네요. 백성을 위한 운명, 온정의 이야기.
명랑한 흑역사 위주의 어린 공정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약초를 다루는 분이셨고 자녀는 아버지 옆에서 병든이들을 돕는 일에 일찍이 마음을 두었답니다. 그는 병이 들기 전에 사람들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장녀는 여러 명의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어요. 책색 지식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운 치료법에도 귀 기울였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성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답니다. 병이 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로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미리 돕는 데 온 힘을 쏟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의학사상의 첫 번째 기능이었죠. 장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즉 양생을 강조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가르쳤죠. 그의 가르침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의학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해. 정혜는 어려운 의학 지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의 어린 제자 지혜도 스승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며 백성들에게 전했답니다. 정혜는 의사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의사는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을 돌봐야 한다. 그는 유대의 가르침처럼 어진 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장로는 자신의 지혜를 모아 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위한 실천 지침서였죠.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었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을 담은 백과사전 같은 만병무친과 약초 사용법을 쉽게 정리한 곤충원전도 집필했어요. 그의 책들은 백성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장애는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고금의감이라는 중요한 인서도 완성했어요.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받아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곳이었죠. 그의 노력은 대대손손 이어질 지혜가 되었답니다. 공정현은 98세까지 장수하며 자신의 양생 철학에 옳았음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의 의학사상과 저서들은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조선의 독립운동에도 많이 인용되었답니다. 그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빛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만든 원본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수정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좀 내용이 빈약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서는 아까 썼던 그 스토리북에 다시 들어가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한번 고쳐봐라. 수정을 한번 시켜도 그건 안 해, 나도 아직 안 해봤어요. 수정이 될지 안 될지. 그래도 한번 수정을 시켜보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초등학생 수준 정도로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내용들을 이런 부분 수정해라 뭐 하라 이런 걸 해주면은 좀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겠죠? 다시 한번 또 해보실까요? 그 스토리북에 들어가서 요 내용에서 이런 부분 빠졌는데 이런 부분 더 집어넣고 이렇게 된 부분은 좀 빼라. 넣고 빼고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명령 한번 줘보고 한번 또 수정된 버전을 그 밑에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자, 스토리북 만든 사람한테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내용들 좀 더 이렇게 수정하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수정판. 지금 본 건 어떻게 보면 좀 초등 수준, 이제 또 수준 올려서 중딩 수준을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해서 명령을 한번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의견 교환 해주면서, 이야기 해주면서 어떤 점도 추가하라, 뭐 하라. 이야기 좀 해주시죠.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음, 다시 써서 수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쓰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좀 더 계속 몇 번 해서 아마 몇 번 하면 이게 또 유료 요금제가 또 사서 다음에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바뀐다면 훨씬 더 좋고 우리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저거 바로 유튜브에 올려도 되잖아요. 되겠죠? 인공지능 구글 스토리북에서 제작했다라고 해서 올려도 그러니까 요즘 뭐 이거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도 뭐 유튜브 활용 많이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도 올려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수정해서 올라간 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밑에다가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그 밑에다가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정 전하고 수정 후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보면 더 좋겠죠. 바꿔져요? 곧 수정이 돼서 나와요? 어때요? 수정 됐어요? 내용이 좀 좋아졌어요? 되게 길어지고 음, 어휘 수준이 좀 올라왔어요. 어, 어떻게 명령 줬어요? 명령 준 거는? 처음에는 그냥 스토리북을 작성해 달라고 했다면 수정본은 중고등학생들이 보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좀 더 높여서 작성해 달았어요. 어, 다음에 대학생 수준 전공대를 한번 하러 가면 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저는 이시진에 대한 단순한 내용보다는 실제 사례를 좀 더 넣어서 내용을 좀 더 생동하게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사례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어, 그쪽은 같아요? 이쪽 쪽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만들었나? 내용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분량이 적어졌는데 이제 수정할 때는 실질적인 인물 좀 어쩌면 분량 좀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분량 좀 이렇게 자, 지금 대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달라 하니까 좀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자, 초등학생 수준 이제 중학생 수준으로 좀 높여달라. 아마 우리가 하면 이제 대학생 수준으로 높여달라 하면은 또 대학생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죠. 자, 여기는 어때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공유 버튼이 사라져가지고 공유 버튼 이제 어딘가 있겠죠? 듣기 밑에 한번 보세요. 네. 공유가 어디 있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위에 최고 위에 링크를 갖다가 한번 클릭해서 올려줘 보시고요. 한번 다른 쪽 거 한번 또 볼게요. 자, 이쪽 쪽에서는 오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명의 연구성, 인지하는병의 비밀. 명나라 후기, 혼란과 질병이 만연하던 시기에 오유성이라는 탁월한 의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마을을 휩쓰는 전염병, 즉 온역의 발생 원인과 전파 방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유성에게는 그의 학문적 열정을 이해하고 따르는 젊은 제자성이 있었습니다. 서는 스승의 혁신적인 사상이 매료되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병원체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깊은 통찰을 배우고자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또다시 오명이 창궐했습니다. 고열과 기침,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속출했지만 기존의 의원들은 이를 단순히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략한 것으로만 보고 통상적인 뇌관병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유성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산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오역은 단순히 표면에 침범하는 뇌관병이 아니다. 병원체가 인체의 모험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장복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험을 인체의 표면도 깊은 장부도 아닌 중간지대로 정의했습니다. 저는 스승의 새로운 개념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럼 스승님, 병원체가 모험을 장복해 있을 때는 겉으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는 현대의학의 장복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혁신적인 통찰이었다. 오유성은 병원체가 인체의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이 인체의 표표에 있을 때는 백호탕을, 뇌에 깊이 침투했을 때는 휘떡이나 합법을, 그리고 표와 뇌에 동시에 전파될 때는 삼소음과 같이 복합적인 처방을 써야 한다. 이는 병에 따른 맞춤형 치료라는 획기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마을 청년 명의가 오명에 걸렸습니다. 오유성은 명의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하며 아직 겉으로 뚜렷한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모양에 장벽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영의의 병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영의의 병세가 깊어지자 오유성은 병원체의 위치에 맞춰 정교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선은 스승의 지시에 따라 약자를 신중하게 선별하고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현하려는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모의성의 혁신적인 모원이론과 병별 맞춤형 치료 덕분에 연희는 점차 기운을 되찾았고 마을의 다른 오력 환자들도 희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선은 스승의 시대를 앞선 통찰력의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의성은 자신의 혁신적인 연구와 임상 경험을 집대성하여 오명론과 고유라는 불어의 저자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염병을 단순한 예방으로만 이해하던 기존의 틀을 깨고 오늘날 감염병학의 장복희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시대를 초월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영도 의학사의 가장 혁신적인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아마 처음 들었던 내용과는 좀 더 수준이 높아졌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마 우리 수준에 맞게 이제 내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처음에는 잘못 썼는데 요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준 내용 기준으로 좀 자세하게 써달라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10페이지를 그림과 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니까 뭐 아마 이런 걸 가지고 만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분량 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한 6, 7편 만들어서 요 부분 나눠 가지고선 좀 시리즈를 만들면은 뭐 하나의 책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더, 뭐랄까, 우리가 또 한의학을 갖다 홍보하거나 또 한의학을 공부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혁신적인 연구라고 하면서 혁신적인 연구를 모원으로 봤잖아요. 모원으로 본 것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것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의학 사상에서 최초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 거. 병의 원인. 아까 병의 원인을 뭐라고 했었죠, 여기서? 사기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병이 들어올 때 병이 생기는 원인을 갖다가 표현했었죠. 그 원인을 갖다가 한의학에서 보통 뭐라고 그러죠? 병인을 갖다가 병인을 뭐뭐 있다 그러죠? 세 가지 나누죠. 밖에서 들어온 거, 내부에 생기는 거, 둘 다 아닌 거. 외인, 내인, 불내외인이라고 보는데 외인이란 게 어떤 거예요? 선풍기 바람 쐬서, 날이 추워서, 더워서 생겨나는, 바깥 기운에 의해서 병이 생겨나는, 이런 걸 외인이라고 했죠. 자, 그런 게 들었는데, 외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들어온다 생각했어요? 상한눈에서 병이 들어오는 과정. 자, 내가 상한병이 걸렸다. 처음에 시작될 때 어디로 병이 들어오죠? 옛날 사람들, 여러분들 당장 병이 들어온다 할 때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코나 입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그래도 겉에서부터 들어오겠구나. 옛날 사람들도 다 피부, 겉에서부터 들어온다. 거칠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감수성이 예민한 곳이 있다. 그런 걸 잘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풍지, 풍문 같은 이런 뒤에, 목 뒤에 있는 혈자리, 이런 데를 통해서 사기가 많이 들어오더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인의 풍한서습조화가 가장 많이 쉽게 침범할 수 있는 부위가 목 뒤쪽, 풍지, 풍문 같은 이런 혈자리를 통해서 사기가 들어온다. 이 들어온 사기가 경락을 거쳐서 6개의 경락이죠. 6개의 경락계통을 거치는 것이죠. 그게 상한론이죠. 육경변증.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오는 경맥이 어느 경맥으로 보냐면은 무슨 병? 처음에 상한론 처음에 들어올 때 무슨 병이 생기죠? 어디에 병이 생기죠? 족장 방광경. 목 뒤로 흘러가는 방광경. 그래서 태양경. 그 다음에 목 뒤로 갔다가 앞쪽으로 오죠. 처음에 몸이 으스를 축구하면서 목 뒤로 당기고 아프고 하는 이런 증상이 태양경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는 앞으로 오죠. 열이 많이 나면서 처음엔 오한 발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오한 발열이 아니라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몸살처럼. 그러면서 앞쪽으로 아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몸살 같은 경우 몸살 왔을 때 쓸 수 있는 처방 양명병에 쓰는 처방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조개면 위격 또는 양명병에 쓸 수 있는 백호탕 같은 이런 약을 쓰면서 그 몸살 처방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명격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뒤쪽 태양, 앞쪽 양명, 그 다음 옆쪽 측면. 측면은 어떤 경맥이 많이 흐르죠? 소양경. 그래서 소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들어오죠.
태음, 소음, 거름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병이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둘 중 하나가 죽게 된다. 라고 해서 그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오유성이라는 사람은 병이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코나 입을 통해서도 병이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코나 입을 통해서 모원 이런 데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보다 좀 더 정확한 것은 어떤 이 사기라는 게 들어오는데 그 사기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온역이라는 역녀라는 이런 사기가 들어오는데 이 사기 특징을 갖다가 딱 설명했어요. 그 사기 특징을 갖다 말한 것이 뭐뭐 있었죠? 여기 무언이란 말이 있었고, 자, 병원체가 인체의 어느 부위에 위치하냐. 이거보다도 병원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병원체가 남녀노소, 남자냐, 여자냐, 늙었냐, 젊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여기에 병원체가 딱 퍼졌다면은 똑같은 이 증상이 나타나더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증상이 다 어땠어요? 다 똑같았죠. 옛날에 상한눈이나 이런 데서는 풍화의 사기에 접종됐을 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병에 안 걸리거나 또 병에 걸려도 심하거나 안 심하거나 하는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오윤성이라는 사람은 딱 봤을 때 그렇게 병이 침범했을 때 어떤 병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 머리도 아프고 설사하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병원체의 어떤 특성이 있는 병원체에 대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보니까 어떤 병은 보니까 이런 병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균이라든가 이 세균 같은 이런 개념이 이때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증상으로 병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 현대 세균의 개념과 같은 그와 유사한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전 세계 최초로.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최초로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금속활자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금속활자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별로 안 유명하죠. 동양에 서양에서 뭐 구텐베르크가 더 유명하고 뭐하고 한데 그 동양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의학 사상이라는 의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양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화약, 화약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이너마이트, 노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유명하죠. 근데 화약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 고려시대 최무선보다 더 빠른 게 있죠. 중국에서. 송나라 시대 나타났죠. 송나라 시대 3대 발명품. 3대 발명품 하면 뭐 있었죠? 네? 어떤 거요? 화약, 예. 또, 인쇄술, 또, 나침반. 예. 이런 세 가지가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화약이나 나침반이나 이런 거 누가 더 줬어요?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쓰고 하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 참 이상해요. 동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한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거 갖다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서양에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동양에서 최초로 만들고 서양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했건 이걸 갖다 더 활성화시키는데 좀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한의학에서 좀 새롭게 개발되고 또 개발되는 것까지 좋지만 개발된 걸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좀 이렇게 허접하지만은 이런 스토리북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럼 이것도 뭐 그냥 중고등학생 역사 교과에도 뭐 그냥 슬슬 읽고 넘어가기 괜찮은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수업을 좀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우리가 할 내용들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예.